볼까 얘들아? 곱셈 공식 변형. 이 곱셈 공식 변형이 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걸 변형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을 외워볼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야. 문제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얘를 그냥 일반화해서 공식처럼 다 외워가지고 바로 하자. 이런 게 곱셈 공식 변형이야. 근데 바로 전개해서 방법은 두 가지야. 전개해서 대입하여 그냥 구해도 되고, 아니다 나는 그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걸 다 외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기는 하거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값을 구하려면 뭐가 나와? 여기 우변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있고 나머지 2ab만 없어지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이항하면 되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얘를 외우라고 하시거든요. 완전 제곱식 변형한 문제라고. 그럼 반대로 a-b의 제곱도 전개하면 뭐만 달라져?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이때 a-b가 주어졌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는 경우는 똑같아요. 얘도 이항하면 되니까 a-b의 제곱 플러스 2ab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ab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외워도 되고, 방금 말한 대로 외워도 되고, 전개해서 대입해서 값을 구해도 되고. 근데 예를 들어 a 플러스 b가 나왔는데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의 a 플러스 b의 값을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a 플러스 b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값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a 마이너스 b의 값이 주어졌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야.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는데 a 마이너스 b 값만 나와 있어. 그럼 여기 제곱에다가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주면 얘가 되겠어? 마이너스 2ab가 없어지려면 플러스 2ab 하면 되고 다시 플러스 2ab를 더 더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4ab를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개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냐면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ab 이렇게 되죠. 동묘하게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잖아. 즉 a 플러스 b가 구하려고 하는데 a 마이너스 b만 알 경우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를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는데 a 플러스 b의 값만 주어졌을 경우 a 플러스 b하고 ab의 값만 주어졌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4ab를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잖아.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똑같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a-b를 구하려고 할 때 a 플러스 b만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완전 제곱식을 변형한 것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곱셈 공식 변형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개 더 나가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좌변의 곱셈 공식을 좀 봐봐. 그럼 a 제곱이니까 x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아니, 전체 x분의 1의 제곱인데 각각 분배하면 x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약분하면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얘도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되겠다. 여기가 2ab 대신에 약분해서 2만 되겠다는 거죠. 다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약분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곱셈 공식 변형하는 걸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나는 그냥 전기에서도 바로 할 수 있다. 그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고등과정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는 거 암기할 수 있으면 빨리 암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거기 한번 풀어볼게요. 48쪽을 보세요. 문제가 선생님이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일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제 5번을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a 플러스 b가 나와. 1이에요. ab가 나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랬을 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어떻게? 방금 전에 했던 여기 곱셈 완전제곱식을 변형한 걸 이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변형했어. 거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a 플러스 b 1, ab 플러스 12 정답 1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a-b의 제곱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했죠? a 플러스 b만 주어졌는데 a-b가 나와 있어. 그런데 어떤 걸 변형하냐고요? 여기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하면 된다고. a 플러스 b가 1이니까 1, ab가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4, 정답 25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바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직관적으로 빡 할 수 있어. 그러면 해도 되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도록 하세요. 처음이니까 책 보고 해도 되고. 자, 예제 6번을 보면 거기도 똑같은 건데 아까처럼 a 플러스 a분의 1이 4야. 근데 이번엔 ab가 안 나와 있어. 필요가 없다는 거지. a하고 a분의 1 곱하면 1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을 구하래요. 그럼 a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a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뭐라고? 빼기 2라고 했잖아요. 빼기 2의 1인데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a분의 1이 뭐야? 4잖아. 그러면 4, 4, 16에다가 2 빼니까 14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똑같은 거야.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a 플러스 1밖에 없으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a b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4ab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16에다 4 빼래요. 12. 이게 처음에는 조금 많이 복잡할 수가 있어. 복잡해하고 친구들이 어려워해가지고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전개해서 하는 게 어려우면 외워서 그냥 하세요. 49쪽을 봐봐. 49쪽에 5번. 이 변형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이래. 근데 갑자기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하래.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통.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너희들이 보다시피 x가 0이에요? x에다 0 넣으면 등식이 성립하니? 아니죠. 그러니까 x가 0이 아님을 알 수 있어. 그러므로 양변을 x로 나누세요. x로 나누면 여기 x 남죠? x로 나누면 마이너스 7 남죠? x로 나누면 x분의 1이 되죠? 0, x로 나누면 0이죠.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이 뭐다? 7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와요. 그런 다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래. 이게 바로 1번, 2번.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기로 했지? x 플러스 x분의 1이 있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2 빼기로 했지?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뭐야? 49 빼기 47. 정답.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교재 보면서 변형된 것을 보도록 하고요. 아니다, 나는 곱셈 공식을 바로바로 외워서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곱셈 공식 외워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너희들이 하고 앞에 잘 안 했던 문제들을 몇 문제를 좀 더 풀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할게요. 51쪽 보세요. 51쪽. 51쪽이 10번을 보세요. 내가 곱셈 공식을 외우라고 했는데 잘 외웠을까 모르겠는데 a-b, a 플러스 b 여기까지만 보면 곱셈 공식 두 번째 합차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보통 합차 공식이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하면 뭐가 합차돼서 여기 두 개만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얘랑 얘랑 이렇게 합차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합차하는 거예요. 주의할 건 제곱의 제곱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b제곱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는 곱하는 거였잖아요. 뒤수법칙.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이야. 그럼 얘랑 다시 얘랑 다시 합차되죠. 합차 이렇게요. 4, 46이 아니에요. 주의해요. 4의 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의 제곱이 돼. 그래서 이거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8이 돼. 그래서 네모칸은 정답 8이야. 합차의 대표적인 유형 문제야. 많이 나와요. 앞에 다루어보지 않았으니까. 자, 뒤에도 안 했던 것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2쪽을 펴보세요. 52쪽. 52쪽에 19번을 보세요. 19번. fn이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야. 느낌이 뭔가 오겠지? 유리화를 하면 돼요. 유리화. 유리화를 하기 전에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fn은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야. 문제가 f1에서 1분의 1부터 f2분의 1 맞죠? f8분의 1이야. 대입해 그대로 루트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야. 그대로 대입해 2 넣었어.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야. 그러면 마지막 대입해 루트 8 플러스 루트 9분의 1이야. 이때 플러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항상 유리화를 할 때 너희들이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유리화를 할 때 루트 2 플러스 1 하면 너희가 루트 2 마이너스 1 합차를 이용해서 분모분자 이렇게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모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2 빼기 1 하니까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대로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틀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면 분모가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덧셈은 어차피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쵸? 여기 바꿔서 그냥 유리화를 하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그럼 분모가 뭐가 돼? 아까 했죠? 1이 되고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가 돼? 루트 3 플러스 루트 2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럴 거 아니야? 루트 3 플러스 루트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합차로 유리화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분모가 뭐야? 3 빼기 2가 되니까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분자는 뭐가 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유리화를 해서 분모를 계산을 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분모가 1이 안 나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이 나오겠죠. 그럼 규칙이 나와. 어떻게? 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0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3
선생님 저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가 왜 여기만 하다가 앞뒤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궁금하면 쭉 써도 되는데 규칙적으로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0이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2. 야 지금 와가지고 뭘 이렇게 자고 있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22번 보세요. 22번. 22번. 건널비 구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했는데. 자, 가로가 3x-1이고요. 세로가 3x-1이고요. 높이가 2x 플러스 5예요. 건널비가 뭐야? 건널비를 구하래요. 근데 건널비 구하라는데 딱 봐도 문자식인데 값이 자연 뭐 유리수가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육면체에 그럼 직사각형 6개의 면 바깥쪽에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합치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밑넓이부터 구합시다. 이게 밑넓이죠. 3x-1, 3x-1 둘이 똑같은 거 있어요? 제곱하면 되죠? 완전 제곱식. 그런 면이 몇 개 있어? 위아래 2개 있어요. 더하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둘레에서 옆면 한꺼번에 구하는 거 있는데 나는 그냥 이거 보이는 거 할게요.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3x-1, 2x 플러스 5. 그럼 앞에서 보이는 거 나오죠? 근데 옆에서 보이는 것도 뭐예요? 3x-1, 2x 플러스 5죠. 그럼 그런 면이 모두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앞뒤, 좌우 4개씩 있다는 거죠? 4개.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할 때는 자연수 놔두고 안에 있는 거 먼저 전개하고 완전 제곱식 a제곱 vx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6x 플러스 b제곱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4 놔두시고 먼저 전개해서 어떻게 해요? 곱셈 공식 네 번째 이렇게 곱해요. 6x제곱 그 다음 x에 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15 그러면 플러스 13x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곱하기로 했지? 마이너스 15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전개를 하세요. 처음이니까 그냥 하나씩 하세요. 이렇게 18x제곱 12x 플러스 2 24x제곱 13 곱하기 4는 뭐냐? 2 4 3 4 3 12 52x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동류항을 계산해요. 18x제곱 24x제곱 그러면 3 42x제곱 동류항 마이너스 12x 플러스 52x 플러스 40x 마이너스 58 근데 단위가 없으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정답.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막 유리수가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문자식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문자식이 있는 거지 비례식이 나오거나